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잭팟을 터트렸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1년도 9월에 처음으로 코인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근데 이 당시에 그 코인 대상승장이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장이 시작되는 분위기여서 뉴스나 뭐 주변에서 코인에 대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다가 제 친구가 트론을 말하면서 트론이 100만 원이 간다 하면서 뭐 찌라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친구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9월부터 11월 중순 때까지는 계속 요때까지는 공부만 했고요. 거래는 안 하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각종 보조 지표들, 매매 기법, 심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하루에 최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공부할 때도 있었고 공부만 엄청 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상 하나에 빠지면 관몰입해서 그것만 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매매는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이비트를 썼고, 또 그 당시에는 KYC 개념이나 뭐 그런 거래소 관련해서 뭐 각종 규제나 이런 게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돈 번 것도 있고요. 보통 한 300불에서 500불 사이를 입금을 해서 그걸로 고배를 쳤죠. 엄청 고배. 주로 그 당시 엄청 핫했던 샌드박스. 샌드박스 이때 엄청 핫했죠. 네, 이 시기에 샌드박스 한 요만큼을 한 20배 롱으로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또 뭐 먹고, 또 뭐냐, 디센트럴, 요것도 샌드박스보다 더 올랐죠. 요것도 엄청 한 20배, 항상 알트 20배로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금은 제가 총 얼마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만 원 내외로. 근데 청산도 자주 당했어요. 돈을 벌기도 하고. 그니까 그 당시에는 한 500불 이하가 1000불이 되면 남은 번 돈을 출금하고, 그걸 또 500불짜리 계정 두 개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포지션 잡고, 또 그때는 셀퍼를 했거든요. 바이비트 셀퍼를 하면 거래량에 따라서 카드를 추천받은 사람과 추천을 한 사람 둘 다 줬는데 그 카드가 최대 500불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카드를 제가 계정이 여러 가지로 또 그 당시에는 500불 넘는 계정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네, 아무튼 카톡이 와서 당황했네요. 아무튼 총 자산은 한 2, 3만 불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계정이 되게 많았고 지인 걸로도 막 가입하고 그래가지고 그 몇만 불짜리 계정을 셀퍼럴도 하고 알트 20배 롱을 쳐가지고 제가 12월까지 요것도 하고 뭐
갈라로도 또 엄청 벌었죠. 아, 와, 엄청나네요. 12월 1일 날 딱 됐을 때 제가 총 20몇만 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싹 다 한 계정에 모아가지고 절반 10만 불은 샌드박스 현물을 샀고 12월 1일 날 요때 현물을 샀고 나머지 10만 불은 제가 각종 알트들에 20배씩 롱을 쳐놨었어요. 근데 12월 4일 날 빅쇼트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서 나머지 알트들이 반응을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워낙 상승장의 끝이기도 했고 시장 자체가 거의 알트들이 비트의 영향을 안 받고 지멋대로 막 펌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 차트를 보기보다는 알트 차트에 집중을 하고 보고 있었죠. 또 샌드박스가 지금은 못 보지만 그 당시에 일본봉으로 봤을 땐 스파이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래가 들어왔구나. 한 번 더 쏘겠구나 해서 한 10달러까지는 안 가도 한 요쯤에서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여기에 현물을 샀었고 또 각종 이 샌드박스 관련 테마들 롱을 쳐놨었죠. 그리고 이날 이날 아침 일찍이었을 거예요. 빅쇼트가 나왔을 때가. 선물 10만 계정이 10만 달러가 바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운이 나빴구나 하면서도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실력이 없었구나 하면서도 운이 좋았구나.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알트보다는.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네, 이 쐐기 형태도 나와 있었고 좀 더 비트나 아니면 이더 차트를 위주로 봤으면 이런 무지성 롱만 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며 그때부터 되게 겸손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10만 불 현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등 왔을 때 조금 손해보고 팔고 남은 돈으로 이때부터 다시 매매를 시작하고 돈을 불렸죠. 그때 매영남 디스코드 가입한 것도 한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그때일 거예요. 한 이때쯤? 네, 이때쯤 가입해가지고 또 100만 불 찍었을 때가 요때구나. 이때 수렴 엄청 길었을 때 이때 매영남 디스코드 가입해서 막 활동 엄청 했었고 한 요때 한 번 더 빅숏이 나왔을 때 이때 한 100만 불 정도를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 되게 큰 상처였기 때문에 청산을 당했다는 게 그전에도 물론 엄청나게 잦은 청산이 있었지만 그 당시로 한 1억이 넘는 돈을 바로 청산당했던 게 상처였어서 자주 출금을 했습니다. 보통 시드 7만 5천 불 가지고 10만 불 찍으면 2만 5천 불 출금하고 이런 식으로 잦은 출금과 저배를 줬죠. 알트는 5배 이하, 비트는 10배 이하. 그렇게 해서 지금은 더 줄였습니다. 한 5만 불이나 2만 5천 불로 매매를 하고 그때 더 번 돈으로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랬죠. 그리고 한동안 네, 그리고 이때 느꼈던 게 절대 영원히 코인 선물로만은 돈을 못 벌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하고 한동안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더 내려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때 오면 다시 매매를 시작해야지 했는데 이때 쫙 올려 버려가지고 포모 와가지고 5월이었나? 3월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때부터 다시 네, 매매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네요. 되게 저는 고배 잡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접에 엄청 잡고 하남자처럼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진짜 느낀 거는 항상 차트는 기다리면 자리가 와요. 그래서 차트를 쫓아가지 말고 자리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낚시꾼의 마음으로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